학교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상대 학생이 먼저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걸었는데 우리 아이만 신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상대방도 함께 신고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학폭, 맞고소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 학생에게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따돌림, 사이버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학생의 행동이 실제로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감정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SNS 대화 내용, 녹음 파일, CCTV 영상, 사진, 목격자 진술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거 없이 상대방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존 사건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제 있었던 행동까지 모두 부인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면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상대 학생이 먼저 폭행, 욕설, 협박, 따돌림, 온라인 비방 등을 했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학교폭력 사건 중에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가해한 것이 아니라 양측 모두 일정 부분 문제 행동을 한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사건 전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뒤늦게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보복성 대응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 사실이 존재한다면 신고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시점과 경위, 증거의 존재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 학생이나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변 학생들에게 퍼뜨린 경우에는 명예훼손 문제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이는 학교폭력 신고와는 다른 법적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발언 내용과 증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무조건 함께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학교폭력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실제 있었던 행동은 무엇인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학생 확인서와 보호자 의견서 역시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